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에서 운을 불러들이는 실력이라는 글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결국 이제 그게 국민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2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군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붙을 때도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 가지고 뭐를 했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2차 시험, 국민대에서 2차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저희들이 4일을 보거든요. 첫날, 이튿날, 3일, 4일째가 이제 형법, 형사법 이렇게 두 과목씩 8과목을 보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형법하고 형사법인데 오전이었습니다. 형법이 큰 문제가 50점짜리가 하나 나오고 25점짜리가 약술형이 두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올해는 개념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작물의 개념이다. 라고 모든 수험생들한테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욕심에 시험 감독관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라든지 가방 다 앞으로 내놔라. 교실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했는데 그 순간에도 잠깐 얼른 본 게 뭐냐면은 개념 문제가 하나가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재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차만 가지고 얼른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사이에 봤어요. 그리고 이제 칠판에 이렇게 두루마기가 있거든요. 두루마기를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딱 찌르면 딱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시험 문제가. 야, 저 문제 내가 나만 쓰겠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물의 개념이 나왔거든요. 남들은 다 작물의 개념 공부했거든요. 야, 올해 내가 진짜 학교 가겠구나 이제 하면서 열심히 적었어요. 열심히 적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시험을 빨리 보고 나니까 한 10분 전에 이제 빨리 나온 거예요. 답안지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 와서 볼일 보고 있는데 마침 내 친구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그 애가 야 성춘아 네가 찍어준 문제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물의 개념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볼일 보고 있는 도중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 작물의 개념이 아닌데? 재물의 개념인데 그런데 친구가 아니야 작물의 개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뭔가 정지된 느낌이더라고 시간이 딱. 그래서 후다닥 가가지고 교실로 가가지고 뒷문을 열었더니 막 시험감독관이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시험 문제를 보니까 작물의 개념이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시험 2시간을 보거든요. 2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걸 한 3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작물의 개념이 재물의 개념이 되냐 이거예요. 물론 한문으로 나온 한자가 장자하고 제자가 좀 엇비슷한 그 부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틀려요. 그렇게 해서 그날 국민대가 또 높은 데 있어가지고 북한산에 저 밑에가 이렇게 다 보여요. 남들은 다 갔는데 저랑 이제 후배하고 같이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교정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 그분이 자기도 이제 옛날 생각나는 거 안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후배가 2차 했습니다. 그러면 꽈락이라도 면할 수 있습니까? 꽈락이라도 면하면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침에는 저희들한테 항시 어떤 문제든지 무조건 써라. 쓰면 꽈락 안 나온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냉정하게 꽈락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꽈락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공부 못하고 지쳐가지고 군대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합격하던 해에 1차 시험을 봤어요.
1차 시험을 보고 1, 2차 동시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1차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험생이 있는데 왼발을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한번 신경이 써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에 걸린 시험인데 신경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경들이 다 깎여져가지고 예민하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에 빡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말했더니 흔쾌하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 시간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선택 과목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국제사법을 선택을 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사법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OMR 카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수성 쌍편으로 이렇게 하는 OMR 카드가 있는데 답안지를 먼저 나눠주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 감독관이 받으러 간 그 찰나에 그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진짜 왜 또 저분은 또 오전에 발을 떨더니 이제는 또 왜 저렇게 나만 본다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국제법 선택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닌데요? 국제사법인데요? 그랬더니 국제법 선택했구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번호를 잘못 적은 거예요. OMR 카드에 그 번호 있잖아요. 요만한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고쳤죠. 고쳐가지고 제가 만점 맞았어요. 오후에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아무리 시력이 5.0, 6.0이어도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볼까 말까 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맨눈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게 보였느냐 이거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제 시험 끝나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하려고 했는데 막 수험생들이 다 우르르 나와버리니까 이제 결국은 운동장까지 이렇게 다 섞어져 버리니까 참, 이렇게 하다가 말 못하고 끝나버린 거.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말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번에도 유튜브 하나 찍은 것 같은데, 이제, 또 한번, 그때는 이제 그때고, 또 지금이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을 불러드리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기억나는 대로 말을 했지만은, 저는 확실히 시험에는 운이 존재한다. 그리고 합격하려면 꼭 운이 따라줘야 된다. 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제 실력 가지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실상 그 해에 합격한 후배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운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합격하기 전에는 뭐든지 실패하면요, 떨어지는 낙엽만 받아요. 그게 다 실패의 원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 원인을 합격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 하면은 합격한 사람은 거의 100%가 그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 그때는 자식 말이야 좀 비결 좀 가르쳐 달라 했더니 또 그렇게 어영부영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합격해 보니까 저도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그 말밖에 없어요. 실력 차이라는 게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실력 차이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합격하기 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그게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작물이 재물로 보이고 나중에는 합격할 때는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줘 가지고 이렇게 교정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합격을 하게 하느냐. 그게 실력의 차이로 그런 게 오지 않는다. 어떤 운이다. 그 운이라는 게 저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봤을 때 확실히 뭐 어떤 가피력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파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운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 하늘과 땅의 차이를 자기가 그동안 얼마만큼 메꿨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네?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이거죠. 자력이 안 되면 타력이라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그 진심, 성심을 다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이 있다 없다 보다는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사람이 어영부영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뭐 하고 운을 요구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도 뭔가가 열심히 하고 뭔가가 했을 때 측은지심이 일어나가지고 도와주려 하잖아요. 마찬가지다. 옆에 있는 내 사람들을 좀 뭔가가 나를 도와주게끔 측은하게끔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뭘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막 얼굴 찌그러가면서 인상 써가면서 그냥 나 고시생입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헤쳐가면서 수염 길러가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건강미가 있고 뭐가 있어야 얼굴도 화사하고 웃고 막 그래야 사람이라는 게 호감이 가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에서 사람이 마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해 학교 가던 해에는 오히려 운동을 더 했어요. 헬스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물론 조깅은 자주 하고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등산도 하고 막 이렇게 규칙적인 그 몸 관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다 이렇게 보면 얼굴 좋다, 몸 좋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학교 가던 해에는 누가 내 얼굴을 보면은 괜히 얼굴이 내가 이렇게 인색하고 막 이렇게 찌푸둥하면 고시생같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인상이 찌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상을 펴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뭔가가 좀 그래도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 그때 들더라고요. 그 학교 가던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합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공부는 책으로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는 게 있다. 분명히.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용을 하고 그게 그 기운이 분명히 작동을 해서 아마 그 사람도 내가 막 인색하고 인상하고 뭐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말을 해주지 않았겠죠. 그래도 호감이 가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한 모습보다는 여유 있는 모습이 더 낫다고 본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꼭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시험이라든지 뭔가 경쟁 이런 거 뭐를 성취하고 싶은 성취할 때는 그거는 다 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은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온다. 바로 그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네 라고 이렇게 말해줬던 그 당대 이제 청학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네 열심히 기도하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항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져요. 이상입니다.